1월 31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특성급 경주 16라운드를 제외하고는 13, 14, 15는 4대3의 맞대결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접전 양상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맞대결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13, 14, 15라운드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6라운드는 최근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양승원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임유섭과 정예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양승원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조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정현수, 신은섭, 양승원, 성락송, 김옥철, 손재용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현수, 신은섭, 양승원, 성락송, 김옥철, 손재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관심 가지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정혜민, 신은섭, 이용희, 정한을, 원준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혜민을 상대로 반바퀴 젖히기 나섰던 신은섭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홍일, 양승원, 박성현, 권혁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홍일을 상대로 양승원이 젖히기 나서면서 여유있게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유섭, 이정석, 김옥철, 전경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임유섭의 선행을 4코너 젖히기로 넘어섰었던 김옥철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좀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왕지연하고 김영섭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왕지연 연타 출전이긴 또 합니다만 주도력을 발휘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까지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현수, 신은섭, 양승원, 성낙송, 김옥철, 손재용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선 13라운드입니다. 정하늘하고 류지엘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경호가 쇼즈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류지열이 자리 잡고 정하늘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기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이재림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정경호하고 정하늘, 류지열이 막혀 나가고 이재림이 쫓아 나서는 경주다 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림이 정하늘하고 류지열을 상대로 한꺼번에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 두 선수는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고 정하늘이 먼저 힘을 쓰느냐 류지엘이 먼저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착순이 좀 달라질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정한을 직선 추입할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류지엘보다는 정한을이 경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쌍의 중심보다는 복승의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한을하고 류지엘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은 항상 강자들의 맞대결에서는 복승배당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승배당이 특선 쌍보다 배당이 또 높게 형성이 되거나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배당이 적게 팔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비슷하거나 더 높게 형성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복승배당까지 함께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젤의 뒷자리보다는 이재림 입장에서는 정하늘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림하고 정하늘하고 이재림의 동반 입상 정하늘하고 이재림의 동반 입상 차선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경호가 자리 잡았을 때는 정하늘하고 유재열이 힘을 쓰면서 경주 풀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유다운의 몸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얼마 전에 유다운하고 이성용이 협공 펼쳐 나가면서 동반 입상까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류다운이 기습 나서고 이재림이 막혀 나가면서 이성용, 이육동 순으로 경주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정하늘하고 류지열이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유다운이 힘을 쓰고 이재림이 몰고 와서 직선 수입발 살려나가는 25기 동기세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재림하고 유다운의 동반 입상을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젤이 뒤늦게 나오게 된다면 류젤의 뒷자리를 정하늘이 막혀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류젤이 뒤늦게 취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재림하고 류젤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하늘하고 류젤이 타협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운하고 이재림의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이재림하고 유다운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되죠. 이재림하고 류젤의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정하늘과 류젤을 묶어서 이재림까지는 삼복승은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가 또 받아가는 작전에 상당히 좀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받아서 이재림 털면 정경호도 3차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이재림하고 유다운을 묶어서는 좀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하늘하고 류젤이 타협해야지만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재림 때문에 경주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에서 이재림하고 유다운 25개 동기생이 한 협공 가능성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선 14라운드입니다. 이번 발성 신은섭이 과연 김옥철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이 자리 잡고 박진영, 윤민우 순으로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옥철이 신은섭 달고 쏘는 김영섭과 김영수가 홈이권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추위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은섭, 과연 김옥철 상대로 추위 나올 수 있을지, 박진영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신은섭은 김옥철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박진영 견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산전 수전 다 겪은 신은섭의 선전 가능성, 올해는 정신 차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신은섭과 김옥철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워낙 신은섭 추입이 나와야 되는 경주에서 추입 나오지 못하고 2차에 머물렀었던 경주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불안감이 많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은섭의 뒷자리는 박진영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 요즘 선행감이나 견제력에 대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주 프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신은섭이 유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은섭과 김옥철의 동반 입상, 신은섭과 박진영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해서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김옥철이 힘을 썼을 때 박진영이 신은섭을 밀어내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김옥철이 그대로 버티면서 신은섭과 몸싸움으로 경주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옥철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옥철하고 박진영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신은섭 뒷자리에 막혀 나갈 수 있는 김영섭인데, 오히려 김영수가 직전에 차 연타 출전했다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박진영하고 김영수가 90년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라인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차피 신은섭의 뒷자리를 김영섭이 막혀 나갔을 때는 김영수 자유롭게 박진영의 뒤를 노리거나 김옥철을 상대로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옥철하고 박진영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옥철하고 김영수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옥철하고 박진영입니다. 김옥철하고 김영수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신은섭과 김옥철의 동반 입상 단 복승까지 원체 불안하죠. 신은섭하고 박진영의 동반 입상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완벽한 완승 거두게 된다면 박진영이 털리면서 김영섭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서는 신은섭, 김옥철, 박진영 묶는 전략이 아무래도 단연덕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섭과 김영수가 변수, 그 중에서도 비노조 완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영섭까지는 착승권 진입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은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감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선 15라운드입니다. 박용범이 왕지원, 김홍일 활이 나간 다음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박용범이 자리 잡고 김홍일이 자리 잡은 다음에 왕지원하고 송경수가 경주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성낙송이 가만히 지켜볼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뭐 직전 결승전에서는 성낙송이 다소 좀 후미만 따라가는데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성낙송이 상당히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뭐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성낙송이 월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용범과 성낙송 입장에서는 전 성낙송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낙송하고 박용범의 동반 입상 중에서는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에서 성낙송과 박용범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홍일의 선행을 박용범이 활용해 나가려고 했을 땐 성낙송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왕지연이 오히려 성낙송이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직전 회차 다소 연타 출전이라는 점 다소 좀 아쉬움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상당히 좀 가벼웠었던 왕전입니다. 박용범 입장에서 분명 성낙송보다는 김홍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낙송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왕전과의 동반 입장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낙송과 박용범의 동반 입장 복승 중심, 성낙송하고 왕전의 동반 입장 차선을 한번 가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홍일이 힘을 쓰고 박용범의 왕지연, 송경수가 경주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일의 선행감이 좋다면 뭐 직선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성낙선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는 왕지연과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박용범하고 왕지연과의 동반 입상 여기에 박용범이 김홍일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김홍일의 뭐 선행감이 좋다면요, 박용범 입장에서는 성낙선 견제하기 딱 좋다는 점에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용범보다는 요즘 연대가 없어서 아쉬움을 남기긴 합니다만 성낙송의 기세가 원체 좋은 것 같아요. 성낙송하고 박용범의 동반 입상, 다음 복승 중심, 성낙송하고 왕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은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송경수가 최근 뭐 선행도 안 되고 마크도 안 되면서 상당히 좀 고점을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틈새 공략 나설 수 있는 선수는 송경수인 것 같아요. 3차권에서는 송경수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성낙송하고 박용범, 성낙송하고 왕전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수리대로 간다면야 박용범하고 왕전이죠. 박용범하고 김홍일 정도는 아무래도 박용범과 성낙송 중심으로 양분해서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봐야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성 배정받은 양승원이 뭐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뭐 직전 결승전도 임채빈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착승과 지집에 성공했었던 양승원, 작년 연말 들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객관적 기름에서 월등한 양승원이라는 점, 아무래도 이번 정혜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은 90년 1월생인데 학교를 먼저 들어가면서 8, 9년생이 됐는데, 정혜민은 1월생임이 불구하고 학교를 제대로 들어갔어요. 두 선수가 1월생이긴 합니다만 학번으로 따지면 양승원이 선배입니다. 22기 동기생 정혜민과 양승원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 이만큼 양승원과 정혜민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기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승원 입장에서는 이뮤섭의 선행활에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간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양승원과 이뮤섭의 동반 입상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양승원과 정혜민 22기 동기생에 의한 협공 가능성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뮤섭이 힘을 쓰고 양승원, 정혜민, 손재영 혹은 손재영이 자리 잡고 끌어내서 털어버리게 된다면 이뮤섭이 그대로 버텨낸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속 편차가 있는 이뮤섭이긴 합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시속감은 뭐 11초 대 극초반까지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양승원 인정하고 뭐 정혜민, 이뮤섭으로 배당이 갈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좀 공격적인 승부를 노려보게 된다면 이뮤섭 머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정이라든지 이뮤섭 머리에 정혜민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어차피
어차피 뭐 양승원과 정혜민 점매달고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유섭도 기껏 해봐야 2배 내외에서 배당판 향수될 수 있는 만큼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임유섭하고 손정이죠. 임유섭하고 정혜민 정도는 임유섭 머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22기 동기생 묶어서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임유섭, 홈이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손재영인데 임유섭의 선정 가능성이 삼복승에서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면 특성급 은 여기까지입니다. 13, 14, 15라운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상대적으로 16라운드는 양승원 인정하고 저배당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